박동철은 형 동수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67의 나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전화 통화를 했었다. 동철아,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형수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다. 도련님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형수님 당연한 걸 뭘. 형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게요. 그 사람이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또 눈물을 흘렸다. 동철은 형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형 동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돌봤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 변두리에 30평짜리 아파트도 장만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은퇴하고 겨우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참, 도련님.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변호사가 내일 오신대요. 형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대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형님이 그런 것까지 준비하셨구나.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형수 정숙, 큰 조카 민준, 작은 조카 민석, 그리고 동철. 네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고인께서 작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울 소재 아파트는 배우자 김정숙에게, 예금 3천만 원은 두 아들에게 균등 분할,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토지 500평은 동생 박동철에게 증여한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동철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양평의 땅이요? 형수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과 민석도 서로를 쳐다봤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해당 토지는 20년 전 매입한 것으로 현재 시세는 약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5억?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그런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다. 동철은 형수의 집을 찾았다. 벨을 누르자 정숙이 문을 열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거실에 앉자 민준과 민석도 나왔다. 둘 다 불편한 표정이었다. 동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형수님, 제가 법무사 통해서 알아봤어요. 이 땅 말이에요. 형님이 20년 전에 사신 게 맞더라고요. 그때 3천만 원 주고 사셨대요. 그걸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숨기고 계셨다는 게 말이 돼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삼촌, 솔직히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왜 그 땅을 삼촌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동철은 당황했다. 나도 모르겠어. 형님이 내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 나는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럼 유언장을 무효로 할 수 없을까요? 민석이 물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유언장이 정식으로 작성된 거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대. 형님 의지가 명확하시다고. 정숙이 눈물을 닦았다. 형님은 평생 알뜰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5억이나 되는 땅을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해가 안 돼요. 동철도 혼란스러웠다. 형과는 평생 사이가 좋았다. 어릴 때부터 형은 동생을 잘 챙겼다. 동철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형이 돈을 빌려줬었다. 그런 형이 왜 이런 유언을 남긴 걸까? 형수님,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형님께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무슨 이유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친아들인데 삼촌한테 5억을 주고 우리한테는 1,500씩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생각 좀 해볼게요. 형님 뜻이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틀 후 동철은 양평으로 향했다. 아내 영희가 함께였다. 여보, 정말 그 땅을 받을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가보고 생각해야지. 동철은 핸들을 잡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1시간을 달려 양평에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좁은 시골길을 따라갔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를 지나 산자락에 이르렀다. 여기가 맞나? 영희가 의아해했다.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앞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었다. 500평의 땅은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와, 동철은 감탄했다. 형님이 이런 곳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때 옆집에서 노인이 나왔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땅 주인의 동생입니다. 아, 박 사장님 동생분이시구나.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박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형님을 아셨어요? 그럼요. 20년 전부터 알았죠. 박 사장님이 1년에 서너 번씩 여기 오셨거든요. 혼자서 조용히 오셔서 하루 이틀 계시다 가고 그러셨어요. 동철은 놀랐다. 형님이 여기 오셨다고요? 네. 저기 작은 오두막 보이시죠? 박 사장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주말마다 오셔서 조금씩 지으셨어요. 동철이 쳐다보니 땅 한쪽에 작은 나무 오두막이 있었다. 10평도 안 돼 보였다. 노인이 열쇠를 가져왔다. 박 사장님이 저한테 열쇠를 맡기셨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박한 공간이 펼쳐졌다. 작은 침대, 책상, 의자. 벽에는 책꽂이가 있었고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시집들이었다. 형님이 시를 읽으셨구나. 동철은 책을 한 권 꺼냈다. 백석 시집이었다. 페이지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공책이 놓여 있었다. 동철이 펼쳐보니 형의 일기였다. 2년 전부터 쓴 것 같았다. 오늘도 이곳에 왔다. 계곡물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진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다. 정수기에게 미안하다. 이곳에 오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어떻게 설명할까? 동철이 생각이 난다. 어릴 적 둘이서 계곡에서 놀던 기억. 동철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건져낸 일. 그때 동철이가 울며 고맙다고 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동철은 울컥했다. 영희가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일기를 더 읽어 내려갔다. 내가 죽으면 이곳을 동철에게 주고 싶다.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해줬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해줬다. 하지만 동철이는 평생 고생만 했다.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형으로서 미안했다. 이 땅이 동철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나처럼 이곳에서 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안식이 중요하다. 동철은 눈물을 닦았다. 형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다. 서울로 돌아온 동철은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수님, 제가 양평 다녀왔어요. 형님 일기를 봤어요. 형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형수님, 형님은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형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게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땅을 도련님이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나요? 동철은 한숨을 쉬었다. 형수님, 제가 그 땅을 팔아서 형수님이랑 조카들한테 나눠드릴게요. 반반씩? 필요 없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형님이 도련님한테 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도련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상처받았어요. 형님이 20년 동안 그 땅을 숨기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었다는 게 너무 아파요. 전화를 끊고 동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민준이 찾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삼촌,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아니야, 민준아.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민준은 앉아서 차를 마셨다. 사실은요, 삼촌. 저희 집이 지금 좀 어려워요. 어렵다니? 형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빚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그 땅만 있으면 저희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삼촌, 혹시. 동철은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아,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너희 형제한테 가야 맞아. 하지만 유원장은 유원장이고 난 내 조카들이 힘든 걸 보고 싶지 않아. 일주일 후 동철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형수와 조카들이 모였다. 동철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형수님, 민준아, 민서가. 내가 결정했어. 그 땅을 너희한테 넘길게. 정숙이 놀랐다. 도련님,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나한테 주고 싶으셨던 건 땅이 아니었어. 형님의 마음이었어. 나는 그걸 받았어. 그걸로 충분해. 민준이 눈물을 글썽였다. 삼촌, 대신에 조건이 있어. 동철이 말을 이었다. 그 땅을 팔지 마. 그대로 보존해줘. 형님이 만든 오두막도 그대로 두고. 어떻게요? 민석이 물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억짜리 땅이면 3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걸로 빚도 갚고 새 출발을 해. 대신 형님이 사랑하셨던 그곳은 지켜줘.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겠어요?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정숙이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 달 후 가족들은 함께 양평 땅을 찾았다. 형수, 조카들, 그리고 동철 부부 모두 오두막 앞에 모였다. 아버지가 이런 곳을 만드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시인 같은 분이셨어. 동철이 웃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일기장을 펼쳤다. 동철이 큰 소리로 읽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돈도 명예도 아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함께 나누는 밥 한 끼,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다. 모두 숙연해졌다. 정숙이 남편의 일기를 쓰다듬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이곳에 왔는지. 가족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영희가 도시락을 꺼냈다. 형님을 위해서 밥을 지어왔어요. 다 같이 먹어요. 5사람은 오두막 앞 평상에 둘러앉았다. 김밥과 떡볶이, 과일을 나눠 먹었다. 계곡물 소리가 들렸다. 민석이 말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왜 아버지가 이곳을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도 자주 와야겠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씩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동철이 계곡물을 바라봤다. 형님 잘 계세요. 형님 마음 이제 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형님. 1년이 흘렀다. 양평 땅은 가족의 안식처가 됐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 하루를 보냈다. 오두막은 그대로 보존했고 옆에 작은 데크를 추가로 만들었다. 이날도 가족들이 모였다. 민주는 새 사업을 시작했고 잘 되고 있었다. 민석은 직장에서 승진했다. 정숙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형수님, 요즘 어떠세요? 동철이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형님한테 원망도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시면서도 자기만의 꿈도 잃지 않으셨잖아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삼촌, 저 요즘 아버지 일기 읽고 있어요. 아버지를 다시 알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쓴 시도 있더라. 봤어? 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져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5사람은 평상에 앉아 노을을 봤다. 동철이 말했다. 형님이 남긴 유산은 이 땅이 아니었어. 가족의 사랑이었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형님이 바라신 거였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람이 왜 이곳을 도련님한테 주고 싶어 하셨는지. 도련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돈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 땅이, 이 공간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영희가 차를 따라줬다. 형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5사람은 잔을 들었다. 형님, 아버지, 건배.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계곡물은 쉬지 않고 흘렀다. 오두막 안에서는 형이 남긴 책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동철은 생각했다. 형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그것이 형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형님, 고마워요. 동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형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형의 추억, 어린 시절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이것이 바로 형 동수가 바라던 모습이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땅의 가치는 5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동철은 가장 밝은 별을 찾아 바라봤다. 형님, 편히 쉬세요. 우리가 형님의 뜻 잘 이어갈게요. 그렇게 가족들은 형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다.